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2월 17일에 보내드리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에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갤럭시 Z 플립 물량 부족 현상 나타나 해서 시장 확대 예상 스마트폰 부품주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도 좀 두 종목, 삼성전기까지 포함하면 세 종목 있죠. 같이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재미있는 것이요. 작년에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올라간 것이 2차 전지, 이번 달에 5G 통신 장비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계속적으로 테마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 반도체, 2차 전지, 5G 조정을요, 가격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세워놓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계속적으로 확산이 돼가면서 기간 조정,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정공정 가능 M 플러스 전기차 성장과 같이 뛴다라는 주제의 2차 전지 관련주죠. 오늘 한번 같이 이 두 종목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증권에서 올해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 차량용 반도체죠. 주목해야 라는 주제 아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올 초에도요,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정부 정책이 시행이 되는 발표가 나왔지만 주가 움직임이 없죠. 올해나 내년에 자율주행차 한번 테마가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 텐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걸요 보여주죠. 다음은 JT 비메모리 쪽이죠. 테스트 핸들러 실적 고성장 하나금융투자. 우리 JT에서는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요거는 2부 시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진단 시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G 장비주죠. 18,800원에서 39,000원까지 바로 HFR에 대한 얘기죠. 통신 장비주들 실적이 상당히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 중에 이 HFR이 대표를 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예요. 다음은 솔리드죠. 분기별 이익 성장 지속 하나금융 투자에서 바로 5G 통신 장비 두 개 종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와 함께 오늘 2부 시간에 자세하게 진단을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체험 VIP 회원 가입 문의해서 연락처가 있죠. 맨 뒷부분에 자세한 안내 말씀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혼자 매매를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이소장 증권TV에서 우리가 매일 오전마다요, 뉴스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는데 조금 그 내용을 일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커뮤니티라고 있죠. 장전. 오늘은 조금 늦게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전일 강의 때문에 오늘 회원분들하고 통화가 좀 길어지면서 한 오늘 10시 반쯤에 올려드렸나요? 매일 오전 장전에 올려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이제 NH증권에서 갤럭시 Z 플립 물량 부족 현상 나타나. 자, 우리 삼성전자 쪽에서요, 이 갤럭시 두 기종을 지난 12일 날 수요일 날 공개가 됐죠. S20하고 갤럭시 Z 플립하고요. 근데 주말을 기해서 14일 날 출시가 됐는데 주말에 완판됐다는 소식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죠. 여기 내용 보면요. 갤럭시 Z 플립 출시 30분 만에 완판. 물론 이거는 이제 한정된 온라인몰이에요. 그러니까 U+ 샵 온라인몰에서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 했죠. 또 미국 쪽에서도 완판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2차 판매 싱가포르에서 16일에 있는데, 자, 뭐 물량은 절대적으로 많은 물량은 아니죠. 우리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은 약 2만 대 수준의 물량이 공급이 된다. 그래서 2만 대면 그렇게 많은 물량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3월 6일 있죠? 갤럭시 S20이 출시가 되는데 올 전체 뭐 한 3,500만 대에서 4,000만 대 전망이 되죠.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작지만은 작년에 발표된 갤럭시 폴드에 비해서 한 10배 수준,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금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오늘 NH증권에서 나온 거. 여기 보면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에서도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죠. 아까 말한 대로 14일에 출시가 됐고요. 전작의 경우 매우 적은 초기 물량으로 초기 수량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면 갤럭시 Z 플립의 경우 초도 물량이 확대됐음에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물량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물량 부족 현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주문 자체가 확실히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그렇죠? 요 부분이 관련주죠. KG바텍, 세경 하이테크, SKC 코롱 PI 요런 부분들이 지난 우리가 9월 달서부터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때가 바로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배경이에요. 근데 이 갤럭시 폴드 2인 플립이 Z 플립이 또 완판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주가들 KG바텍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신지, 세경 하이테크는 스마트폰용 필름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SKC 코롱 PI 스마트폰 이 연성 인쇄회로 기판인 폴리 이미드 필름을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BH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선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데 이제는 이 일체형 패널이 일체형 되죠.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는 이 Y 옥타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가 된다 해서 이런 주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 다음 달 3월 6일 날 출시가 예정이 된 갤럭시 S20 우리가 보통 한 3,500만 대 정도 조금 평가는 틀리지만 제가 아마 이 시간에 빌렸어요. 어느 조사 기관에서는 4천만 대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카메라 모듈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3D 쪽으로요. 하이비전 시스템,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제조하는데 특히 5배, 광학 5배줌, 그리고 10배줌이 나온다 그러죠. 그 폴디디즘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100m 거리에 있는 것을 줌으로 끌어들여서 5m 있는 식으로 찍을 수 있다 그러죠. 상당히 이 히트 칠 수 있는 새로운 장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마 전후로 크게 인기를 좀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요. 카메라 모듈 쪽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작년에 삼성전자가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8억 8천만 개였는데요. 올해는 한 11억 1천만 개, 내년에는 13억 4천만 개. 그러니까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소니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신작 스마트폰이 나오면 나올수록 카메라 쪽을 강화를 시키고 있죠.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에 만드는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적으로요. 작년 3월 달에 이 중소형 기업들 모듈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매출이 1조 8천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했죠. 영업이익도 124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증가했죠. 근데 내년에도 좋아지고 내후년에도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특히 조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사물을 3천으로 인식할 수 있는 TOF, 그렇죠? 그 관련 종목들 여기 보면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광학주 아까 말씀드린 폴디디죠. 그래서 액트로, 옵토롱텍, 나무가 등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주가 모습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갤럭시 폴드 쪽이 수혜가 되는 KG바텍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었죠. 자, 고점 돌파를 하고 오늘도 1900원 거의 8% 상승한 25,750원 3일 연속 급등이죠.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고 3일 연속 상승 조금 단기 과열권에는 진입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다음은 세경 하이테크, 그렇죠? 세경 하이테크도 오늘 6.6% 2,450원 상승한 39,150원. 근데 이것도 거래량이 많죠? 240만 주. 최근 평균 거래량의 한 3배 이상 크게 증폭됐다. 조금 단기 과열권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BH.
BH는 250원. 탄력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쵸? 요런 부분. 하지만 같이 조정을 받으면 같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도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아주면서 약간 대밀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마감이 됐고요. 다음은 이제 MC넥스. 이것도 이제 카메라. 특히 이제 이런 자동차 부분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전일에도 13% 올라갔고, 금일도 한 7%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것도 이틀 연속 상승에 따른 조금 부담되는 그런 모습은 띄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제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종목이 있죠. 이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예, 오늘 조금 상승이 좀 둔화돼서 이 종목도 오늘 장중 한때는 한 5% 가까이 올랐, 물론 14,950원으로 진행이 되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축소한 플러스 300원, 한 2% 오른 14,550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ITM 반도체. 그렇죠? 이건 이제 무선 이어폰 만드는 2차 전지 쪽이죠. 요 부분도 우리가 작년 12월 말에 우리 문자로도 보내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이익 충분히 났는데 뭐 더 치고 나가는 강한 그런 흐름. 지금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이 5G 2차 전지에 이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면 과연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요, 뭐 단기 가열은 났지만 아마 조정은 그렇게 깊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S20이 3월 6일 날 출시가 돼요. 만약에 이게 금요일인데 출시가 돼서 이 주말에, 그러니까 3월 7일, 3월 8일 날 물량이 잘 팔린다라는 소식이 어제 그제 갤럭시 Z 플립이처럼 팔리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요. 만약에 판매량이 지금 예측이 3,500만 대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요. 아마 주가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다음 거 볼까요? 이건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우리가 했던 액트로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이거 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4분기 실적 5천만 원으로서 전망치보다도 크게 하회하는 실적 부진이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극복을 했죠. 왜? 올해 매출이라든지 실적, 영업이익이 실적이 크게 호전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자, 이 종목은 우리가 목표가 2만 원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2017년과 18년 때 사상 최고의 실적이 발생했다. 그때 나온 매출이 1,800억, 영업이익이 201억. 근데 올해 물론 전망치지만요. 영업이익은 한 270% 증가한 204억.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은 한 40% 증가한 1,700억. 그러니까 2018년에 버금가는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5G 통신이 갈수록 더 상용화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죠?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3D 센서라든지 그런 쪽도 수혜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동 검사 기능,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다음 주 3월 6일 전에 한번 한 절반 정도는 줄여놓고 다시 갤럭시 S20이 잘 팔린다 뉴스가 나오면 다시 한 반 정도 사고 만약에 그 기사가 조금 부진적으로 나오면 나머지 물량 한번 처분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노려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대덕전자죠. 요거는 이제 댓글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아마 10월 달에 이제 이 스마트폰 부품들을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인데 좀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종목 진단을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아마 잠깐 언급을 해 드릴게요. 아마 그때 나온 것이 기업 분할, 그렇죠?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로 나누는데 기업이 분할할 때요. 보통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존속회사,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하나가 분사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분사하는 회사 지분을요, 물적 회사, 그러니까 대덕전자가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물적 분할이고,
인적 불안은요, 내가 지금 대덕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분, 분할되는 지분만큼, 만약에 뭐 요 비중이 어디 좀 그쵸? 여기 보면요, 존속회사가 0.36, 그리고 신설회사가 0.63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대덕전자를 100주를 있다 그러면은 이 기존의 대덕전자 주식을 36주, 그리고 신설회사 주식을 63주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이 인적 분할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좀 만회하는 모습이죠. 최근 움직임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여태껏 지금 10월 달서부터 갖고 계셨다면 뭐 그동안 기간 고생한 거 있으니까는 좀 더 홀딩을 해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갤럭시 S20 그때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에 판매 대수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나오는데 그 전에 최소 반 정도는 처분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옵트론텍,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이비전 시스템과 이제 옵트론텍, 나무가 같은 재료로 봐달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나무가가 실적 좋은데 무상증자 100%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드림텍하고 텍에서 한 109만 주 31.8%를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물량이 꼬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옵트론텍도 마찬가지죠. 이 모바일용 스마트 기기 카메라에 사용되는 가변, 조리개 등을 제조, 판매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카메라에 적용되는 이미지 센서형 필터를 만드는 회사가 옵트론텍이죠. 근데 이 회사도 나무가가 흡수 합병될 쯤에 바로 여기 회사가 뭔가 모건 스탠리, 그쵸?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에, 그쵸? 그 회사가 지분을 112만 주 크게 매수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때서부터 물량이 엉키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나무가와 옵트론텍 조금 엉킨 물량이 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2, 3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요. 구독하기,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죠. 오늘 엠플런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자, 이 엠플러스는요, 2차 전지 조립 자동화 설비 업체라 그러죠. 여기 보면요, 이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들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데, 조립 자동화 설비는 SK 이노베이션 등 국내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유럽 등에 수출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작년에 2월된 수주 잔고도 1000억이 넘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도 크게 증가했어요. 33% 증가한 1040억죠. 처음으로 매출이 1000억대가 지났는데 2월 된 수준만 해도 1000억이다. 그러면 올해도 어느 정도 안정된 매출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 엠플러스를 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하모니 관심주에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기준점이 삼성 SDI, 그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다가 급등해서 제외한 에코프로 비에, 그리고 최근에 좀 핫한 LG화. 자, 우리가 2차 전지 1월 달에 가장 핫하게 테마가 형성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의 전기차 확대 정책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가 16,000대로서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8% 급증했고요. 프랑스하고 영국도 한 160%, 145%, 전년 동월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초반보다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왜 연비 규제가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하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벌금도 지금 유예 기간 주고 벌금은 아마 내년서부터일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벌금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전에 계속적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삼성 SDI 2차 전지 비중이 75%죠. LG화학 같은 경우가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또 발표가 됐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삼성 SDI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발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유럽향 매출 비중이 좀 많은 회사가 유리하겠죠. 삼성 SDI 80%하고 그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LG화학하고 양극재 수주했죠. 1조 8천억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삼성 SDI하고 양극재 합작사 5세대예요. 설립을 하기로 했고 또 SK이노베이션과 양극재 2조 7천억대 수주하기로 했죠. 자, 근데 2차 전지들 단기에 급등을 해서 조정 양상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거친다죠. 그만큼 힘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하락, 조정 이후의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5G 다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 2차 전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한 30% 정도 수요일인가요? 우리가 물량을 축소하자. 한번 변동성이 커져서 단기 고점이다 하고 30% 물량 축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나머지 물량은 조금 불안한 가면 뭐 지금 기간 조정을 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기간 조정은 힘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고요. 좀 더 나머지 물량은 보유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문제 SK증권에서 아까 말한 자율주행차죠. 자, 자율주행차 좋은 얘기 정부에서도 정책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직은 타이밍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놓고 넣어놓자. 왜? 갑자기 우리가 작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해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뜬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도 전요. 올해 하반기 정도나 뭐 여름 때부터 한번 시장에서 큰 이슈 하나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전기차나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도 이 시대적 흐름이 맞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종목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는 내 관심 종목에 넣어둘 필요 있다. 여기 보면요.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텔레칩스, 유니커스트, 그리고 유니트론테 이런 종목이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 그렇죠? 지금 차트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움직임은 없다. 아직은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없지만 그냥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들어오는 콘텐츠 저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장 마감 후에 그렇죠? 실적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40억 그렇죠? 영업 손실 적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예상은 실적이 나쁠 걸로 봤지만은 적자까지는 생각했는데 적자까지 나왔죠. 전망치를 밑돌았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죠. 1분기만 해도요. 매출액이 1369억, 4분기 매출이 975억이죠. 한 50% 이상 증가하죠. 영업 손실은 40억에서 영업이익 110억. 그렇죠? 크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한알령 뭐 아직 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일정이 정확히 잡히진 않았지만 봄에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기 보면요. 한알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면서 매분기 7편에서 8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기에 한알령이 풀리기만 하면은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 드라마의 경쟁력이 과거 대비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분기 한 편에 텐트폴 해당 20억 가정하면은 한 40% 판매할 수 있게 가정해도 연간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한알령만 해제만 되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또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상당히 좋은 재료들이 두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스튜디오드래곤 지금 악재 4분기 실적 영업 적자로 전환됐지만 올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문자 발송했던 오히려 마이너스권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 하지만 생각보다 힘은 약간 딸리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2부 시간에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여기 체험 VIP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 한번 내용 쭉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핸드폰 번호 있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